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유튜브를 위시한 영상 플랫폼이죠. 자, 누구나 손에 스마트폰 하나 정도씩은 들고 있는 시대지만 스마트폰 또한 그리고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액정 사이즈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지만 풀스크린 7인치 이하라는 스마트폰의 액정 사이즈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활용도가 높은 분들은 세컨드 디바이스로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이라는 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지금은 신제품을 찾아보기도 힘든 시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스펙은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영상과 전자책 그리고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추이의 하이패드 LTE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박스 자체가 크죠? 보통 맨날 스마트폰 손바닥만 했는데 오늘은 손바닥 두 개로도 크기가 모자랍니다. 태블릿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스 상단에는 추이라고 하는 브랜드 로고만 보입니다. 자, 이 추이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가성비 괜찮은 중국산 태블릿 제조사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제조사의 업력이라든지 제품 스펙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중국 태블릿 관련해서는 저도 그다지 정보가 없어서 리뷰 의뢰를 받고 어떤 회사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무수히 많은 중국이지만 초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MP3 등의 IT 액세서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여러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비교적 탄탄한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이 태블릿과 미니 PC 사업을 중심으로 인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괜찮은 실적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등 글로벌 마켓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1억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매달 2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가 추이 공홈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태블릿 제품군의 시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추이의 하이패드 LTE라는 제품으로 처음 접해보는 거지만 어떤 제품인지 무척 기대를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브랜드만 인쇄되어 있는 무지박스. 제가 제품 처음 받았을 때는 허전해 보인다, 허접해 보인다 그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깔끔하다 그런 인상을 먼저 받았는데요. 박스 한 켠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특징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은 하이패드 LTE, FHD에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리오 데카코어. 자, 헬리오 MTK죠. 데카코어 헬리오밖에서 안 나옵니다. 헬리오의 X27이라는 AP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GB 램과 32GB 메모리를 가진 그레이 색상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오 X27 2016년 말에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안드로이드 오레오 탑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드웨어 스펙은 살짝 딸릴 수가 있어요. X27이 발표된 지가 3년이 지난 AP이기 때문에 지금 스냅드래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AP인지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영상 시청이라든지 전자책 정도의 활용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중국산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IT 기기들의 구성품이 크게 특별할 건 없는데요. 이렇게 하이패드 LTE 본체가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 등의 지류와 이렇게 유심 슬롯 제거를 위한 유심 핀 하나 정도가 보입니다. 그 태블릿 보호 필름의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들 다시 한번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10.1인치 FHD의 IPS 액정, 그리고 데카코어의 GPU는 T880의 MP4. 어디서 많이 보던 GPU인데요, 이거. 어디 갤럭시 노트 5인가? S7인가 탑재가 되지 않았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7.1mAh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풀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호 코팅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티커를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보호 필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살펴보고요. 그런데 7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기본 번들되는 충전기는 EU 유럽형이죠. 유럽형 충전기인데 5V 2A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4시간 이상 충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디어텍 A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퀄컴 킥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패드 LTE 외에 또 다른 박스가 하나 배송이 되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똑같이 무지 박스에 박스가 하나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는 아까 특징에 키보드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바로 이 하이패드 LTE 버전에만 사용 가능한 전용 키보드가 이렇게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왔습니다. 이 하이패드 LTE가 지금 판매되는 사이트를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판매가 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추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다, 이런 가성비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제품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키보드까지 잘 챙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테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추이의 하이패드 LTE 어떤 제품인지 한 부팅부터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벌써 되어버렸는데 일단은 한글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미디어텍을 탑재한 기기들이 보통 AOSP 기반 그대로 활용을 해서 탑재를 하기 때문에 한글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한국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뭐 바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외관을 잠시 좀 살펴볼게요. 외관은 뭐 다른 중국 스마트폰 다 비슷하게 오른쪽 프레임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위치는 좀 바뀌었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는 충전 단자가 상단에 있네요. 상단에 이렇게 타입C 포트 하나 충전을 위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잭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심 트레이가 보이는데요. 일단은 와이파이 버전도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 트레이를 통해서 외장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이파이 버전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프레임에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키보드 케이스 연결을 위한 전용 단자, 그리고 고정을 위한 구멍들이 보이고요.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후면 배터리 커버가 지금 만졌을 때 느낌이 메탈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색상도 그렇고 메탈릭 그레이죠. 자, 그런데 두드려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이 중앙을 좀 띄우는 뭐 그런 사이버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소개를 받고 링크를 받았을 때는 이런 디자인을 보고 야, 이놈 게임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뭐 저절로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펙을 보고 좀 좌절을 했죠. 미디어텍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영상을 보면 됐죠. 자,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또 홈들이 나와 있는데요. 홈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흉내를 내고 있고요. 한쪽은 스피커, 다른 한쪽도 스피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스테레오 스피커일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를 몰라서 가성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제품만 덜렁 받았습니다. 제품 판매 링크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걸 지금. 그러면 일단은 설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부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10.1인치 화면 확실히 큽니다. 무척이나 선명하게 보이고요. FHD에 불과하지만, 자, 특히 요즘 뭐 그나마 좀 크다는 6.4인치의 핸드폰과 비교를 해보면 이 10.1인치의 크기 대충 짐작이 오시겠죠. 다만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상하 좌우 베젤이 두꺼운 거는 조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아쉬움은 남지만 당장 화면을 봤을 때는 뭐 다른 태블릿도 사용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게 스마트폰과 비교할 액정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액정에 대한 느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영상 재생이나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테고요. 자, 지금 외관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와이파이 버전이 10만원 중반대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많이 유행을 했던 10만원 정도의 불법 패드라든지 트랙이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스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제품들보다는 낫겠지만은 또 이 MTK라는 게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 앱들도 당장 보이고요. 바로 사용하기에 뭐 크게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수준으로 일단은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관은 뭐 베젤 외에는 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MTK는 워낙 오랜만이기 때문에 일단 실사용 느낌이 어느 정도일지는 일단 사용을 해보면서
그리고 테스트 좀 해보면서 다음 리뷰는 얘가 어느 정도인지 게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